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가 예전에 무속 사기 관련해서 판례를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무속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무속 사기를 안 당하게끔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살펴봤거든요. 대법원 법률 사이트에 있는 종합법률 정보에 올라가 있는 대법원 판례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된 판례 3개 정도면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무속 사기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2016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2심에서 또 무죄 선고됐고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범죄 사실을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합계 2억 6천만 원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일단 한결 요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어느 점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당시 35살 된 여자분인데 굿을 의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삼신 할머니한테 그 굿을 하면서 빌면은 석 달 안에 애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2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범죄 행위가 뭐냐면은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피해자한테 당신이 공황장애가 있는 거는 신기가 발동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신을 누르는 누름굿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비용으로 3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게 두 번째 범죄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또 산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더니 당신 시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 운이 그래 막혀 있는데 시할머니께 좋은 음식과 옷을 대접하면은 그런 굿을 하면 운이 트인다. 그래가지고 3,500만 원 받았고요. 근데 네 번째 범죄 사실은 굿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또 4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범죄 사실이 뭐냐면은 당신 조상 중에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총각 귀신이 있는데 그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야 당신 부친의 수명이 연장된다. 이래가지고 굿 비용으로 또 1,000만 원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예복굿, 신복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440만 원 받아갔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모님과 당신 신복으로 한번 귀신들과 한번 신나게 놀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3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이 풀린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올해 당신은 구설수에 휘말릴 그런 위험이 아주 심한데 부정풀이 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범죄 사실이 뭐냐면 나쁜 운을 뿌리까지 다 내친 김에 다 한 번에 싹 없애는 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9번에 걸쳐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해서 토탈 2억 6천만 원 받아가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다 무죄가 다 났거든요. 그게 이제 무속 행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냐, 그 한계에 대해서 이제 판례에서 이제 한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속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속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의뢰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무속 행위를 하는 무속인이 객관적으로 그 무속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그 방법으로 무속 행위를 하고, 또 주관적으로는 어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행한 이상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했다, 속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사기죄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고 무속행위에 따른 결과도 믿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통상적인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면은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점을 갖다 들어서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죄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무속인은 무속한 경력이 지금 7년째입니다. 7년 정도 경험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무속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속인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옆에서 뭐 징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게는 뭐 한 10명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무속인은 무속행위를 했다, 구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뢰했던 그 피해자도 이런 무속행위를 조금 한 걸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술을 했다고 하는 날짜에 이 무속인의 신용카드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흔적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검사는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판례는 뭐냐 하면은, 무속행위는 그 날짜에 물론 뭐 안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의 무속인의 신용카드를 그 동생이 쓴다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사용하고 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속행위를 했다고 기소한 날짜에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내용만 가지고는 구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고 있는 게, 통상 우리가 무속행위를 하면은 그 의뢰인들이 현금으로 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속인이 그 무속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굿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또 현금으로 또 그 수고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무속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비용을 넣었을 때, 그럼 돈이 입금된 그 시기쯤 돼서 아마 재수용법을 사기 위해서 돈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 통장을 봤더니 돈을 넣었다는 그 시기에 돈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무속행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통상적으로 무속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굿값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매일 뭐 100만 원씩 이렇게 20일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성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입금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속행위를 하는데 돈을 안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무속행위의 어떤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무속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다는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속인과 이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카톡 문자를 다 뒤져봤더니 구술하라고 권유한 그런 문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속행위를 안 하면 큰 화를 입는다든지 겁을 주면서 무속행위를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무지의 중요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찾아가기 전에 또 여러 그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 번 한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뭐 이런 점을 쭉 봤을 때 이분이 무속행위를 한 첫 번째 목적은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닌가, 이래서 강제적으로 했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그런 거고, 그리고 금액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경우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돈을 줬는데, 이 무속인이 좀 유명한 사람인지 다른 의뢰인한테 받은 돈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런 걸 다 종합해볼 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게 왜 무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굿을 의뢰할 때라든지 또 무속인 입장에서 간혹 이제 무속행위 안 했다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삼아왔을 때 무속인은 무속인으로서, 이 의뢰인은 의뢰인으로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속사기 관련해서 판례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법원 그 2017년도 판례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준 것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불행을 고지하거나 또는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관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피해 금액은 5년간 8회에 걸쳐서 8,800만 원을 이제 받은 건데, 최대 한 번에 5천만 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을 보면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게 피해자가 남자분인데요. 자기 부인이 지금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하는 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분한테 접근해서 자기가 이제 무속인이라 그러면서 당신 부인한테 귀신이 씌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치료를 하면은 낫는다, 이래가지고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처음에 2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5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당신 아들이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애군이 껴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 애군을 떨쳐내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골프공에다가 그 아들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채로 그 공을 치면은 내군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비용으로 이제 90만 원 받고요. 99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번에 이제 딸을 이제 빙자해요. 딸도 귀신이 씌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된다. 이러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90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너희 집안에는 전체적으로 귀신이 씌었다. 이러면서 또 기도비 명목으로 390만 원 받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어떤 지인한테 6천만 원 빌려주고 5천만 원 돌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연히 이제 듣고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받은 그 돈은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서 당신 처와 자식들에게 그 귀신이 이제 휘둘린다는 거죠. 그들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을 나한테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주니까 그냥 뭐 어떤 개인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 범죄 사실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유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무속인인 이 여자분이 간호조무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그렇고 그리고 기치료도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당신 가족에게 귀신이 씌었니 뭐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도 방법 자체도 뭐 말이 안 되는 그 골프 연습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같고 이런 거는 경험치기에 주어서 종교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속인이 자기는 기도비에 뭐 돈을 썼다고 하지만은 돈을 그 무속 행위를 위한 그 비용으로 썼다는 뭐 증거도 없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기도 특히 마지막에 받은 5천만 원이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기도비 명목이 아니고 어쨌든 돈에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귀신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보내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무속인의 말이 맞다면은 그런 부분을 무속인이 증명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결국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한계,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고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도 아니니까. 그리고 무속행위 하는 방법도 뭐 황당한 그런 골프공 가지고 뭐 장소도 불문하고 뭐 지가 앉아서 생각만 해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정상적인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판례 세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돼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 그러니까 그 1심대로 이제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속계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서 허용되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한계를 벗어난 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무속인은 통상 무속 행위를 하고 대가로 받는 돈이 한 1,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그 밑으로 받는 사안이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을 보면은 뭐냐면은 의뢰인이 지금 모텔이 지금 안 팔려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슬하면은 모텔을 40억 원 이상 받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비법으로 이제 그 발언하는 기도하는 비법이 뭐냐면은 야생 황요, 백요, 검은요의 털을 뽑아서 태워서 그 가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무속행위를 하면은 석 달 안에 43억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모텔을 팔리도록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은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발설을 하면 안 된다. 부정을 타니까. 이게 이제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상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걸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징이 보면 그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옆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은 이게 보이스피싱이 금방 들통이 나고 사람이 착오에 안 빠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부정을 타니까 누구에게 또 발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번에 걸쳐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무속인 얘기는 이렇게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자기는 모텔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냥 발원 기도비 명목으로 2억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뒤에 약정서를 갖다가 의뢰인하고 씁니다. 그래서 당신 모텔이 구슬해도 만약에 안 팔리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거를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갖다 약정서, 특히 모텔이 안 팔려도 자기는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40억 이상 팔리도록 구술하면 약속한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증거가 돼서 결국 유죄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 야생 요원을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요토를 태워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상하게 약정서도 받고,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무속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속 행위를 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나중에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증거를 남겨야 돼요.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빙 자료를, 아니면 카톡을 만약에 무속행위하는 현장에 그분이 안 왔다면 현장 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어쨌든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거를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본인도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뢰를 하실 때에는 통상적인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반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속인의 입장에서도 굿을 본인이 직접 진짜로 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거를 남겨서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